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테마주. 자,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테마주는요. 대선 테마주입니다. 자, 대선 테마주는요. 인맥주랑 정책주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대선 관련주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정책주, 인맥주 할 거 없이 수십 프로, 수백 프로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일단은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자, 윤석열이 29.8%, 그 다음에 이재명이 26.8%로 오차 범위 내에 양강구도로 일단 나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양강구도, 그 다음에 삼강구도, 사강구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런 불꽃 튀기는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놔서, 자, 여러분들을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를 긴장을 시켜서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뭐 지금은 양강구도라고 하지만 최근에 홍준표도 제가 이제 성함만 부를게요. 자, 이분들도 일단 홍준표 이분도 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싸움이 뭐가 되냐면 자, 윤석열 29.8%, 자, 이재명 26.8%, 자,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홍준표 후보도 있을 것인데 자, 아직까지 경선이 각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아직 치러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에서 미룬 일자가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자, 최종 결정으로 해서 경선을 통해서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후보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기왕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결 대결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재형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한들 자,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등락 이런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정책주로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맥주가 처음에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게 정책주인데요. 정책주는 워낙에 지금 많고요. 이야기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 자, 이젠 평생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 필요. 자, 공공주택 필요로 해서 공공주택 관련 정책주들이 또 있겠죠. 자, 관련주들 당연히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선 테마. 지금은요. 아직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경선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뉴스들 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어코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 대표에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재명 공공주택 필요로 해서 아예 공공주택 관련주들이 이재명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 분이 당연히 표결 대결에서 우위를 하거나 큰 폭으로 이제 점유를 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급등락이 일어날 거고요. 이 구간에서 이슈가 부각되면은 단번에 30%, 50%, 100% 이상도 대장주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윤석열 공식 대선 출마 소식에 윤석열 정책주 강세. 자, 맞습니다. 이미 정책주 강세가 아니에요. 인맥주가 먼저 급등을 5배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표 종목들은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윤석열 관련 이슈가 그 다음에 표결,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이제 당연히 그만두고라도 이제 국민의힘에 또 입당을 하면서 대선 구도에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주자로서 지금 표결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1위냐 2위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공식 대선 출마 소식에 오히려 관련주들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월달 기점으로 자, 대선 이제 경쟁이 말 그대로 일단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선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은 만약에 이게 6월 29일자지만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종목들이 빠졌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첫 번째 인물로 나와준다면 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갖은 노력들을 다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의 정책주뿐만 아니고 인맥주의 대장주가 또다시 나올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전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당연히 정치계에 입문한 적이 없는 인물이 자, 국민의힘에서 표결을 온갖 표결을 다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당연히 지지율은 기왕 이제 나라를 바꾸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자, 이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책주만 이렇게 또 강세라고 나와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라고 쳤을 때는 자, 관련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잡아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가늠을 못해요.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더니 그 윤석열 관련주는 5배나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5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얼마나 갈지가 문제거든요. 자, 다음을 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또 이런 기사도 있죠. 수술실 CCTV 통과 의료 병들어. 근데 이재명은 환영. 자, 말 그대로 이재명자가 들어가서 이재명 관련 이제 정책주로 해서 수술실에 CCTV 관련해서 지금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책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으로 가서 자,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1위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와주면서 민주당의 표결을 다 받고 민주당에 소속된 인물로서 활동을 한다면 자, 수술실 이거 CCTV 환영 받겠죠. 이재명이 환영한다고 해서 당연히 더 환영받을 겁니다. 자, 종목이요. 정책주는 어디까지 갔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기사는요. 8월 23일 따끈따끈한 겁니다. 말 그대로 수술방 TV,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이 이슈만으로도 이제 이재명 정책주로서 또 이런 뭐 10%, 20%, 30%가 아니고요. 50%, 100%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 대선 캠프들 메타버스 사무실 오픈. 자, 맞습니다. 메타버스는요. 올해 새로 생긴 말 그대로 새로운 테마주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미래지향적이고 이슈들을 부각을 시키고 관련주들이 너도나도 급등을 했죠. 자, 관련주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민주당 대선 캠프들 메타버스 사무실 오픈. 말 그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앞으로 나올 경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오픈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요. 말 그대로 민주당이 일단은 쓰는 정책주가 됩니다. 자, 민주당만 쓰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곧 경선에 치러진 1위로 대통령 후보로 정해진 분이 자, 이 정책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리만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우위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와도 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기사 때문인 거예요. 이런 기사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을 하고 새로운 트렌드 될까? 지금 이미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 이 불씨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하여금 당연히
앞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메타버스에 관심이 안 쏠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재명 저출산 심각. 자, 이거는 이재명주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재명주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슈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저출산이 있으면 고령화가 있겠죠. 지금 또 저출산에 대해서 이재명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정책주보다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정책주가 될 겁니다. 이 종목은요 관련주로서 또 계속 부각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재명 저출산 그 다음에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저출산에 관련해서 항상 과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책주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서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저출산은요 지금 관련주들이 아직 빠지고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미미해요. 올라갔지만 관련주로서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지 못하고 하락하고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 반등 때문에 올라간 종목인데 말 그대로요. 이 종목이 누군가가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면요. 단발성으로 상한가 한방 그 다음에 급등 뭐 또 상한가가 나올 수 있겠죠. 단번에 50% 이상도 올라줄 수 있는 정책주가 됩니다. 자, 당연히 저출산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자, 언젠가는 청와대까지. 자, 노무현 정권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일단은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거를 행정수도 자체를 옮겨놨어요. 자, 청와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까지 됐을 때는 추가로도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종시라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 관련주들이 있죠. 세종시 관련주는요 굉장히 가볍고 이슈만 나와도 급등이 나오는데 자, 지금 종목들 당연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단기로 부각을 이 기사가 나왔었을 때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인물 말 그대로 이거를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경선을 치러서 1위로 당선이 돼서 나왔을 때 똑같이 행정수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표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갔을 때 자, 세종시 관련주가 50%가 있을지 100%가 있을지 200%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종시가 지금 부각을 이미 예전에 받았지만 예전에도 관련주들 초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종시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자, 지금 날짜 보이시죠? 8월 21일자입니다. 8월 21일자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나온 이슈들 지금 이재명 후보만 계속해서 저출산도 나오고 CCTV도 나오고 지금 세종시까지 나오고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경선이 치러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신감이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 필요하죠.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면 관련주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자, 10월 10일 연기 확정.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후보 지지율. 자,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연기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이 치러질 것인데 이제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이 구도로 민주당에서 이 두 후보의 또 치열한 내부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에서 이긴 사람만이 이제 민주당의 표결을 다 받고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재명 관련 인맥주가 있을 것이고 자, 이낙연 관련주가 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낙연 관련주 파급력, 급등력 좋습니다. 작년에 이낙연이 민주당 지지율 1위였습니다. 자, 이재명은 나중에 나온 인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서 표결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낙연 관련주들 정말 많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낙연이가 지금 이제 3강 구도로, 자, 이낙연 대 이재명, 또 이낙연 대 윤석열로 지금 빠지는 구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은 지금 지지율이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도 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에 표결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자, 이낙연주 초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끈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종목들을 다 봤습니다. 자, 다 봤는데 제가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자, 이재명 인맥주가 뭐가 있을까? 제가 탑5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기사에 따라서 이슈들을 모아봤으니까 하나씩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텍이라는 종목이죠. 자, 에이텍은요, 대표적인 인맥주, 그 다음에 이재명 주라고 거론되면 아주 대장주,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예요. 대장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종목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 자, 이런 흐름들 이제 급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또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이낙연이 자꾸 이제 견제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이 또 이슈적인 거, 정책적인 거 계속 이야기하는 바람에 인맥주로서는 지금 튀어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빠지면은 과매도권으로 갈 우려가 있지만, 자, 당연히 과매도권 갈 우려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경선을 치러서 1위로 나온다면 단기 고점은 단기 고점일 뿐입니다. 당연히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업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텍이라는 기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업종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실적은 이렇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이 우량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는 이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보면은, 자,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면서 이제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1993년 설립이 되었으며, 자, 일단 주로 PC, 금융 모니터, 엘리베이터, DID 등을 개발 기술력을, 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 일단 공공기관용 PC 및 모니터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되어 있고요. 인맥주로서 이미 알려진 기업인데 먹을 구간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시점에서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자면, 자, 급등력이 나와주고요. 자, 이미 급등이 크게 나왔던 이런 종목의 하나입니다. 자, 8,000원에서 자, 5만원 가까이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요. 지금은 지지구간, 자, 아직 지지구간이 따끈따끈하게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선 라인 이하로 빠질 리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빠질 리가 있는 이제 이슈로 빠진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이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구도에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에이텍은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경선에서 1위를 한다면, 자, 이 구간은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선 구도에서 이슈만 나오면, 자, 이 구간은 올라가겠죠. 자, 지금 현재가가 31,750원입니다. 근데 고점이 47,000원이에요. 아직도 만약에 고점을 올라간다고 그러면 얼추 봤을 때, 자, 5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재명 인맥주, 대장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윤석열 정책주, 자연과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월봉입니다. 월봉. 자,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자, 이게 왜 관련주로서 엮였을까요? 도시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기업 이름도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적자를 작년에 기록을 한 기업이고 올해 또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선 구도로 따졌을 때 이 종목은 뭐 상패감이냐, 이런 뭐 매출이 재무구조가 나쁘고, 그 다음에 시총이 지금 1342억 원인데, 시총은 이제
뭐 일단 재무 구조에 따라서 높아졌다. 자, 이 종목 내년 가도 상패 안 나갑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좀 밀렸을 뿐이지. 자, 대선 구도로 그다음에 윤석열 정책주로서 당연히 활약을 했을 때 도시 재생 말 그대로 이제 도시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자, 정책주 말 그대로 윤석열 정책주로서 올라간 이 그림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저점에서 올라간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1,600원대에서요. 자, 3,400원대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에 2배를 한 달 안에 간 종목이에요. 굉장히 크게 종목이 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자연환경은 윤석열 도시재생 관련 정책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선 주목해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자, 이 종목은 대표 종목은 아니고요. 우선은 도시재생에 그다음에 관련주로서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주로서 매수세가 있고요. 이 매수세는 다 빠지지 않고 이런 하락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 물량을 처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더 하락이 나오고 제자리에 간다면 엄청 싸게 매수를 하는 정책주, 말 그대로 대선 후보 정책주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정책 후보 이제 뭐 후보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어도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인물로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대권 구도에서 1위에 해당하는 윤석열 이제 관련주로서 보면 된다라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재명 수술실 CCTV 관련주 코맥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관련주에서 CCTV 이슈가 자, 지수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슈 부각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CCTV 관련해서 일단은 의료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국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일단은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고요. 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있고 올라가는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 급등력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슈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이 이슈죠. 자, 이 이슈가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습니다. 자, 맞습니다. 뉴스 한 방에 20-30%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정책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코맥스라는 종목이 CCTV 관련 또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면 지금 여기 얼추 봐도 자,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과 환경처럼 말 그대로 다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죽은 흐름 대신에 나중에 이재명이 이제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 후보로서 나왔을 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옵티시스입니다. 자, 옵티시스. 자, 말 그대로 일단 메타버스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옵티시스는요, 이 급등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미 대권 주자로서 올라간 정책주로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뭐 이제 메타버스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미 올해 대장주, 그 다음에 올해 신테마의 대장주로서 올라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하락한 면이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대선 주자 정책주로 엮였을 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자, 죽은 듯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급등하는 거 당연히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 상승력 많이 크죠. 자, 기본적으로 9,000원대에서 자, 3만원까지 약 이제 3배 이상 간 종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대장주로서 또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을 가능성을 있는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 대한 이슈, 자, 여기 보이십니까? 급등한 이슈 메타버스는요
지수가 급락해도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고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자, 이런 급등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당연히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슈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요. 자, 이런 전고점. 자, 이거를 전고점이라 쓰지 않아요. 새로운 영역. 당연히 급등력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갖고 나왔다는 거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저출산. 자, 제로투세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종목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자, 이거는 통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일수록 테마주는 급등력이 강할 수 있다. 자, 틀리진 않습니다. 자, 아무리 이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이슈가 있어도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량주가 대형주가 아니고요. 우량한 조식. 말 그대로 재무구조가 좋고 그 다음에 매출도 좋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대장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 어느 정도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 수익성은 있지만 이게 대장주로서 나올 수 있는 실적으로만 해서 대장주로 나올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대권주자의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제로투세븐도 갖고 나온 이슈는 저출산 이슈고요. 자, 중국에 대해서 산하 제한이 또 폐지됐던 정책 관련주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궁중비책이라는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 그 다음에 인기리에 있는 이런 이제 화장품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환장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로투세븐이 매출이 증가하고 이슈적인 걸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 고점에서 당연히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자, 저점. 자, 저점이 나와 있는 시점. 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월봉을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게 월봉이에요. 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고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끝날까요? 말 그대로 저출산이 심각한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슈가 큰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저출산만 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궁중비책이 인기리에 있는데 자, 호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급등력이 나왔을 때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말 그대로 앞으로 종목이 급등을 할 때 충분히 이 고점,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정책주, 인맥주로 따졌을 때 고점을 고점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게임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 구간, 자, 진바닥은 9,000원대긴 한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분할로 접근해서 매매를 해서 내년 이제 상반기, 자, 3월까지 이제 당연히 대권 구조에 그다음에 대선이 이제 되는 확정 짓는 이 구간까지 봤을 때 자, 현재 지금 1,800원을 매수한다 해서 수익성이 없냐 이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출산이 이슈가 안 나올까요? 아유,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요. 저출산, 자, 정부 정책주는요. 일자리, 저출산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주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지금 종목들을 다 나열해서 이제 5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유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으면서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로 앞으로 활약이 될 종목입니다. 매집이 잘 돼 있는데 단기 급등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대선 경선이 이제 경선도 치러지지 않는 시점에서 이슈만 있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간 급등력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당연히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이 종목이 50% 갈지 100% 갈지 모를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력, 그 다음에 대장주로서 치고 나온 걸로 치면 만년 3등이는 종목, 만년 3등이던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앞서서 대선 관련주 탑5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비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 종목은요.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대선 구조로 이제 뭐 경선이 치러지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대권 구조에서 대통령감이 또 나왔을 때 이 이후에도 당연히 상승력, 급등력이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종목이 당연히 급등을 계속 이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